유찬이 들어왔니? 안녕. 그래. 유찬이 너 조금 있다가 아니면 다음 주에 하든지 뭐 저기 뭐지? 줌으로 해가지고 얼굴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초면에 첫 개강을 이렇게 이걸로 만나네. 이제 판서가 칠판 판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밴드가 판서 수업이 좀 좋더라고요. 네. 니네들 입장에서는 밴드를 더 좋아하긴 하더라. 줌은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이게 좀 불편한가 봐. 하여튼 유찬이는 그냥 상상 속에 어떻게 생겼을까? 너 보성 보지? 네, 통합과학은 좀 어땠었니? 시험이랑 다 잘 봤어? 관리는 좀 잘했니? 성적 관리는? 또 우리 학원에서 원과목 이것저것 신청한 것 같던데? 물리, 화학 이렇게 듣나? 원래 오늘은 저기 오프라인 대면으로 개강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연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 오늘도 등록해하고 다음 주에는 좀 인원수가 될 건데 오늘은 너랑 그냥 개인 과외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진도도 나가겠지만 진도보다는 이제 물리학 원을 처음 들어가면서 너가 지금 물리학 원에 관련된 내용을 배운 거는 1학기 중간고사 때쯤에 배웠던 1학기 기말고사였나? 그 수평면에서 던진 물체 운동 있지? 그래서 등속 운동하고 아래로 내려간 등가속도 운동 계산하는 문제 있었잖아. 그 부분이 역학이거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필요한 부분들, 힘과 운동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들 얘기할 거야. 원래 교과서에는 우리 교재 이제 지금 퀵으로 막 오고 있거든. 근데 눈이 와가지고 지금 좀 늦는다고는 하는데 너 교재 받아가야 된다. 그 교재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속력, 속도, 평균 속도, 가속도 막 이딴 얘기가 나온다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선생님하고 할 거는 힘과 운동 파트에 뉴턴 운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에 대한 얘기를 조금 깊숙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 또는 외워야 될 부분들을 칠판 한 판에 정리를 할 거니까 지금 노트하고 필기도구 준비됐죠? 선생님이 필기 시간 줄 테니까 그냥 쭉 들으면서 앉아서 들으세요. 듣고 그냥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 돼. 졸리면은 좀 뺨 두들겨 가면서 한번 해봐. 내가 직접 이 밴드의 문제점은 내가 니네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점인데 고2 정도 됐으면 이제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 그리고 오늘은 너 혼자 우리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외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다음 주에는 이제 애들이 있을 거야.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선생님이 제목을 뭘로 잡을 거냐면 힘과 운동이라고 잡을 거야. 이게 거꾸로 보이니 지금? 자, 힘과 운동. 우리가 과학에서 힘 그러면 힘이 0으로 보니? 라고 딱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파워. 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지? 아니면 힘. 또 아는 단어 있어? 힘 뭐라고 할 거야? 파워 말고 뭐 있죠? 생각나는 거 없어? 힘. force. force. 권력. 좋다. 권력. 권력. 그지. 이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래요. 그래서 이 권력을 한번 잡으려고 그래서 그 욕심 중에 욕망 중에 제일 큰 욕망이 권력욕이래잖아. 그지. 우리 뭐 많이 있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식욕, 성욕, 그다음에 수면욕 이게 3대 욕망이잖아. 그게 다 만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찾는 게 권력. 그래서 권력. 자기 밑에 막 굽신거리고 막 이러는 권력 한번 잡아야지 나중에. 그래서 주유찬. 너 주씨가 중국성 씨 아닌가? 광활한 대륙 삼국지 좀 읽어봤니? 거기에 이제 권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어쨌든 힘 그러면 force라고 하죠. 우리가 강호동 그러면 강호동은 파워가 센 사람이야. 에너지가 큰 사람이야. 그지?
에너지.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이라고. 근데 제시 알지? 제시는 뭐라 그래? 센 언니잖아. 아, 폴스가 장난 아니야 이런 표현 쓰지. 그 폴스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얘기할 때는 이제 물리학에서는 force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힘을 우리는 이렇게 쓴다. 그리고 MA라고 이렇게 쓰죠. 오늘 사실은 꼭 정리하고 알아야 될 공식 중에 하나가 F는 MA라는 공식이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럼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 다음 얘는 질량이거든, 매스. 그래서 달당 킬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얘는 가속도예요.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에 단위하고도 같더라. F는 MA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을 주게 되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도가 생기더라는 거야. 가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속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정의를 써줘야지.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다. 용어들이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와요. 왜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수학에서는 미분하고 적분에 관련된 쪽이야. 그래서 사실은 미분 적분이 수학보다 과학에서 먼저 나옵니다. 물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자 F는 MA 힘을 우리는 그러면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생기냐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모양이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 상태가 변화. 두 가지가 변해. 힘을 주게 되면 모양이 변하고 또 운동 상태가 변한다. 자, 선생님이 주먹을 줘. 선생님 얼굴을 주먹으로 쳤게. 자, 어때요? 그죠? 선생님 얼굴이 변하지. 모양이 변하잖아. 이게 주먹에도 힘을 줬을 때 모양이 변한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다가 모션 캡처할 수 있는 센서를 붙여가지고 이게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측정을 해야 돼. 이건 전공에 대학교 3학년 정도 가면 실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힘을 주게 되면 운동, 모양이 찌그러지고 변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걸 다룬다고.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걸 다룬다고 뭐라 그래요? 속도가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속도가 변하는 걸 우리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그럼 속도가 변하는 게 뭔데? 그게 가속도잖아. 그게 가속도잖아. 그래서 힘하고 가속도가 연결이 되는 거야. 앞으로 힘하고 가속도는 꼭 같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힘하고 가속도는 꼭 같다. 늘 같다. 늘 같다는 얘기는 부호, 즉 방향이 같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힘의 방향이 플러스면 가속도의 방향도 플러스야.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면 가속도의 방향도 마이너스다. 이게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F는 MA라는 공식은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또 뭐가 나오니? 가속도의 정의가 먼저 알아야 되지. 선생님, 화살표 이 A의 화살표, F의 화살표 있는 건 뭔가요? 그건 벡터량이라고 하는 거야.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벡터, 방향이 있는 값이라 그래서 화살표를 쓸 것입니다. 자, 가속도의 정의 방금 썼었죠? 여기 썼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시간 이렇게 가속도는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다. 선생님이 수학 얘기를 했는데 요건 뭐예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자. 그럼 그게 뭐다? 가속도다. 수학 얘기까지 해버렸어. 자, 어떻게 된다?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해버리면 그게 가속도가 된다. 이 미분의 의미는 그래프에서 길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약간 이게 수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용도 살짝 설명을 했어요. 자,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를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물리는 공식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식으로. 그런데 정의를 알고 있으면 식을 쓰기가 되게 쉬운 거야. 자, 그래서 가속도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델타 t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을 이렇게 풀어서 쓸 거야.
이게 이제 V는 나중이라고 할까요? 이 제로는 오리진이라고 해서 처음이죠. 그래서 나중 값에 속력해서 처음 값을 빼준 거를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거야. 저 델타 t라고 하는 건 0초에서 1초까지는 1인 거야. 0초에서 2초까지는 2인 거야. 0초에서 3초면 3인 거야.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 변화량분의 그 사이에 변한 속도 변화량.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야지. 우린 그걸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걸 또 역시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 두 가지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수업 끝나고 나머지는 노트에 적혀 있을 거니까, 그죠? 근데 머릿속으로 야 힘이 뭐니? 아 F는 NA요. 그게 뭔데? 힘을 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는 뭔데? 아 시간 변화량의 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힘을 줬더니 힘을 준 방향으로 속도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달리는 애한테 힘을 주면 빨라지는 거지. 달리고 있는데 반대로 힘을 주면 늦어지는 거지. 이게 가속도 운동인 거야. 그래서 힘과 가속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F는 NA, A는 델타 T분의 V-V죠.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모양을 변화시키고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데 그 중에서 모양이 변하는 건 대학교 가서 한다.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건 속도가 변하더라. 우린 그걸 가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힘하고 가속도는 항상 연결이 돼 있다. F는 NA. 이게 이제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는 NA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역학이야. 그죠? 운동 역학이죠. 힘과 운동의 제목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뉴턴의 역학이잖아. 고전 역학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클래시컬 메케닉스 이렇게 클래시컬 메케닉스 고전 역학이라고 해요. 고전 역학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이제 뉴턴의 역학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나오니? 들어봤을 걸? 양자 역학, 퀀텀 메케닉스. 그 다음에 그 외에 역학들이 되게 많아요. 뭐 유체 역학도 있고 동력학도 있고 정력학도 있고 뭐 많아요. 고체에 대한 역학도 있고 많아요. 역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아. 그 중에서 이제 아주 굵직하게 고전 역학, 그 다음에 양자 역학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 중에서 이 고전역학의 대표적인 애가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을 우리가 1법칙, 2법칙, 3법칙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 중학교 때도 뉴턴 운동법칙을 배웠다고요. 배웠는데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잖아. 야, 뉴턴 운동법칙 이거 상식 수준인데 알고 있나 모르겠어. 뉴턴 운동법칙 3개 읊어봐. 뭐 있어요? 관성의 법칙. 안 적어도 좋아. 튀어나와야 돼.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사실은 이 정도는 나와야지 되는 건데. 근데 거의 대부분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잘.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물리 공부를 했다 그러면 야 뉴턴 운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뭐니? 그럼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정도는 툭 튀어나와줘야지 그래도 공부를 했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관성 들어봤냐? 관성. 야, 관성적으로 일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성. 사실은 관성이 모멘텀 이너시아라고 해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집이 있어요. 뉴턴이 쓴 거. 거기 안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 모멘텀 이너시아. 이걸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걸 번역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성질을 보고 번역한 게 관성이라는 한자어로 번역을 한 거야. 습관적인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관성. 걔는 가만 놔두면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달리고 있는 애는 계속 달리려고 하고 멈춰 있으려고 하는 애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습관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그 관성의 법칙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든 거야. 그죠?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곧 깨질 거야.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계속 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관성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해서 살짝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고2 됐잖아. 그래서 이게 평소에 했던 그 습관적인 성질에서 조금 벗어나줘야지 발전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관성을 이기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엉덩이를 조금 더 붙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엉덩이에 대한 관성을 좀 더 가져야 돼요. 근데 좀 있으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조금 습관적인 성질을 갖다가 조금 더 그걸 습관화시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승부를 볼 수 있어요.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되면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져. 과학도 벌써 과목이 니네 세 과목 선택이잖아. 많아지잖아.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양도 많아지고 어렵기도 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공부 시간도 늘려야 되고 평소에 네가 하던 거를 조금 관성적이었던 거는 조금 더 그걸 타파해야 된다. 그래야지 발전의 그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공부할 마음은 있잖아. 그지? 공부하고 뭔가 바뀌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선생님하고 좀 오늘 이제 새로 만나서 이제 물리를 하고 있으니까 물리 과목이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 근데 생각보다 쉬워졌어. 단원도 4단원이었는데 하나 줄어갖고 3단원밖에 안 돼. 그리고 이번에 봐봐. 다 50점이잖아. 50점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쉬워서 50점인 거야. 1등급 컷이. 누구나 50점을 맞을 수 있거든. 화학이랑 생명 같은 경우는 두 문제 정도가 아주 어렵게 나와요. 그거 사실은 던져도 버려도 1등급이 나와. 근데 그만큼 어려운 거지. 그거에 비해서 물리는 다 풀어도 50점 나와서 50점 1등급 맞으면 돼. 근데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만큼 쉬운 거야. 물리가 재미만 붙이면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나랑 지금 아웃라인을 그릴 때 이걸 잘 그려줘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조금 선생님이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 주다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근데 계속 반복해서 해줄 거니까 이거 노트 필기 잘 해놓으면 나중에 니네 재산이 된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건 습관적인 성질이다.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원문에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나오는데 이 느낌이 이제 풀어줄게. 자, 관성을 우리가 힘과 운동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 F가 0일 때 F는 MA 우리가 힘으로 증명을 할 거니까 F가 0일 때 우리는 관성이라고 앞으로 꼭 이 얘기를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 돼. 야, 관성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알자인 0 이렇게 여기다 알자라고 쓸게요. 앞으로 관성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F는 0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는 걸로 이제 적용시켜보자고. 자, 방금 했잖아. F는 MA가 됐어. 지적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 화살표를 안 쓸게. 써야 돼. 앞으로는 F 써야 되는데 쓰다 보면 선생님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 그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도 까먹어서 자꾸 써야 되는 버릇 해야 되는데 쓰다 보면 자꾸 까먹어. 그래서 F는 0일 때 이게 0이어야 되는 거잖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0이다. 그러면 질량이 0일 수 어떤 물체의 질량이 0일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그럼 누가 0인 것이야? 얘가 0인 것이지. 뭐가? 가속도가 0인 거야. 그럼 가속도 금방 했잖아. 가속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외우라 그랬지. 델타 T분의 V 마이너스 V0 쓰도록 노력해볼게. 자, 이게 0이어야 되는 것이야.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분모가 0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0일 수는 없어. 그럼 누가 0이어야 돼? 이번엔 이게 0이어야 돼.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V하고 V0 마이너스 이게 0이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0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 V하고 V0가 둘 다 0이거나 V하고 V0가 같은데 0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 있다고. 이런 경우 있다고. 두 가지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어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0이니까 정지죠. 얘는 어떻게 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정한 속도로 달리니까 등속 직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었던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이 어떤 거니?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 당장.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야. 맞아요? 등속 직선 운동.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았어.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빨라지거나 아니면 가다가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지. 이게 바로 등속 운동이다.
힘이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조건인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식으로 이걸 풀어본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등속운동이라고 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걸 가지고 뭘 했었냐? 이렇게 해서 등속운동이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에 대해서 자 속도 그래프가 일정하게 이렇게 되더라. 기억나죠? 그래서 이 면적을 뭐라 했어? 면적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라고? 이동거리라고. 이렇게 이거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자 이동거리 그래프가 어떻게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지. 방금 선생님 했잖아요. 자 일정한 속도로 가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거리가 증가하잖아. 그죠? 일정하게 증가하다. 이걸 역으로 이제 미분을 하면 이거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지.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미분하면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랬죠. 속도가 일정하잖아. 속도가 일정하지. 이렇게 된다. 이거 기울기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럼 A가 0인 거야. A가 0이 뭐야? F도 0이다. 힘이 0인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관성 그러면 무조건 아하 F가 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1법칙이 끝났어. 그럼 여기서 이제 1법칙에서 관성의 법칙에서 실제 이제 실생활에서 관성이 어떻게 쓰일 거냐라고 하는 거가 핵심 포인트죠. 그럼 이제 어떤 선생님이 조금 있으면 또 4월달 오잖아요. 4월 1일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친구들이 막 장난을 했잖아. 만우절 있잖아. 만우절. 흑형 5명이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를 밀어갖고 떨어뜨렸다고. 깜짝 놀라. 대박. 그럴 수 있겠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인데 이거 흑형 5명이 떨어뜨린 거야. 흑형들 힘이 세잖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게 한 30톤 된대요. 흑형 5명이 못 떨어뜨리지. 걔는 질량이 크다 보니까 근데 밀면 건들건들 거리긴 해. 그래서 흔들바위야. 근데 그걸 떨어뜨리지 못하죠. 그 왜? 관성 크기 때문에. 관성이 크기 때문에 걔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관성력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관성질량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었어요. 밑에 보니까 오늘 만우절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 장난 믿게 되는 거야. 오, 흑형 5명이 밀어서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뜨렸다. 뭐 이런. 우리 관성의 법칙 어디서 많이 활용하니? 화장실에서 휴지 끊을 때 휴지가 좀 두툼하게 말려 있는데 탁 끊으면 탁 끊기잖아. 근데 좀 얇게 있는데 훅 하면 잘못하면 안 끊어지고 훅 풀려버리지. 이런 것들이 관성이야. 그래서 휴지심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작용해서 다 잘 끊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 관성이야. 그래서 관성의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얘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지관성하고 얘를 뭐라고 해? 운동관성 이렇게. 굳이 뭐 정지관성이나 운동관성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관성인데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지관성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급출발 이렇게 하면 이해할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 이런 거 급출발하는 버스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식탁보 또는 동전 뭐냐면 자 선생님이 지금 버스에 타고 있어. 너는 정지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쭉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버스에 지금 정지해 있는 상태에 버스가 갑자기 훅 출발해버리면 나 뒤로 치고 빠지죠.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지관성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식탁보. 식탁 위에 그릇들이 쫙 있는데 내가 식탁보를 확 잡아 뺐어. 그릇들이 그대로 있지. 이거 정지관성이야.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동전. 이 두꺼운 종이에다 동전을 올려놓고 컵 위에다 올려놓고 두꺼운 종이를 손으로 땅 치는 거야. 그럼 동전이 그 자리에 퉁 떨어지지. 동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정지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두 번째 운동관성이죠. 운동관성은 급정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 삽질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를 좀 알아두면 좋겠다. 자, 급정 가는 버스는 어떻게 달리고 있는 버스 갑자기 버스가 팍 서버려서 튕겨나가는 거지. 운동하다 보면 계속 운동하려고 하니까. 자, 담배 피면 담배째 생기죠. 담배하고 담배째가 여기 있어. 이걸 갖다가 탁 털었어. 탁 털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탁 털었는데 담배만 탁 잡지. 그러니까 담배째가 툭 떨어지는 거야. 담배하고 담배째는 운동을 같이 한 거야. 운동을 같이 했는데 내가 담배만 탁 잡았어. 그러니까 담배째가 툭 떨어지는 거지.
삽질 어떻게 해요?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군대 가잖아. 군대 가면 삽질 오금팡치기 많이 합니다. 삽으로 흙퍼갖고 던지면 어떻게 돼요? 삽하고 흙이 동시에 날아가는데 삽만 잡는 거잖아. 흙이 날아가는 거야. 운동하다 보면 끝까지 운동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뭐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는 거 이런 것도 운동관성이죠. 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돌이 나를 막어? 근데 걸렸어? 그 나는 끝까지 운동해야 되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끊고 지나갔어? 근데 못 멈춰.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관성이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이 두 개를 따로 분류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고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구나. 이 관성을 결정짓는 관성력을 결정짓는 애가 누가? 질량에 관계한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질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아까 흑형이 흔들바위를 밀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굴러 떨어졌다면 이거 멈출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애잖아. 질량이 큰 애잖아. 얘가 굴러 떨어지는 걸 막기가 어려운 거야. 계속 굴러 떨어지는 거야. 질량이 크면 얘는 이제 한번 운동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걸 멈추기가 어려운 거야. 이런 걸 우리는 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1법칙 하나 끝났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 뭐라고? 관성의 법칙. 관성이 뭐라고? F는 0. 그래서 우리 F는 뭐라고? MA. A가 뭐라고? 델타 T분의 V-V0. 오늘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거만 알면 게임 끝.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 뉴턴의 운동법칙의 두 번째가 가속도 법칙이야. 가속도 법칙, 아까 우리가 증명을 어떻게 했어? F가 0일 때 증명했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F가 0이 아닐 때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증명하잖아. 알짜인이 F가 0이 아닐 때 증명하면 되는 거야. 자, F 0이 아닐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어? F가 0보다 클 때하고 F가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지. 0인 거는 관성의 법칙에서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그럼 이거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F를 대입해보자고. F 뭐니? MA잖아. 이게 0보다 클 때 MA잖아. 이거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등식이잖아. 얘는 수학 좀 하냐?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에서는 이 질량이 플러스니까 이거 의미 부등호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돼. 그죠? A만 따지면 되죠. 그럼 우리 A 아까 배웠잖아. A 어떻게 됐어? 델타 T분의 B-B0가 이게 0보다 크거나 똑같이 델타 T분의 B-B0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등식에서 분모가 마이너스 값이면 부등호가 바뀌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부등호 바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증명할 때 이거 1초라고 하잖아. 1초라고 하면 얘가 1초가 되겠지. 나중 시간이 1초가 되는 거야. 처음 시간이 0초면. 그래서 델타 t를 1초로 보는 거야. 그럼 부등호에 상관없잖아. 그럼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V1 마이너스 V0가 0보다 크다. V1 마이너스 V0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럼 결론 나왔죠? 어떻게 돼? V1은 V0보다 크다. V1은 V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얘는 뭘까요? 하고 가속이 됩니다. 감속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힘을 준 방향으로 가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생기면 더 빨라질 거예요. 가속. 그 다음에 뒤에 거 밑에 거는 뭐예요? 힘을 준 방향의 반대 방향이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줬기 때문에 가는데 속도가 줄게 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속도가 느는 거, 밑에 거는 속도가 주는 거. 결국은 가속도 법칙은 뭐야?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 그거의 핵심은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빨라지는 거.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느려지는 거. 둘 다 우리는 가속도 법칙에 적용이 되고 이런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이게 이 법칙이에요.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법칙을 선생님이 수식으로 좀 다시 한번 풀어볼게. 수식으로 풀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첫 번째, 자 이거는 F가 0보다 클 때야.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잖아. 자 F가 0보다 크면 F는 MA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F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큰 거야. 그러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거든.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놈의 플러스를 뭘 기준해서 플러스로 했을 거냐는 얘기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리에서 저 플러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플러스의 기준은 엄청 중요해요. 그 문제에서 줄 때 최초 운동, 오른쪽 보통 주거든. 문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운동 방향, 그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만약에 던져 올렸다 그러면 던져 올린 윗방향이 플러스. 만약에 갖고 떨어뜨렸다. 니네 고1 때 했던 거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 있잖아. 그건 아래로 떨어지잖아. 아래로 떨어지면 아래 방향이 플러스인 거야. 이해돼요? 수직 운동에서는 아래로 떨어지면 아래 방향, 위로 던져 올렸다 그러면 윗방향이 플러스인 거야. 그러면 아래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뜨리면 아래 방향이 중력이니까 아래 방향이 중력 가속도, 운동 방향이 플러스니까 아래 방향이 플러스인 거야. 만약에 던져 올렸다. 윗방향이 플러스라고 기준 잡는 거지. 그러면 힘은 어디로 작용해? 반대로 작용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떨어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게.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게 가속도 운동에서 최초 운동 방향의 부호는 그게 플러스로 기준을 잡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예를 갖다가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 그래프. 만약에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등가속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면적 나와야 되겠지? 이 면적 나중에 이거 자세히 할 거야. 근데 지금 필기를 해놓으세요. 얘가 델타 V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해? 속도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값이야.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인데 이걸 갖다가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속도가 증가하더라 처음 속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얘도 이제 또 면적을 생각하니 이 면적이 뭘 의미한다? 이게 S를 의미한다.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S가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되냐면 이동거리, 즉 변이라고도 하고 이동거리라고도 하죠. 이 S가 이렇게 이차함수로 변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수함수지, 1차함수지, 2차함수지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즉 면적을 구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적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반대로 가는 과정 봐볼까? 각 시간대별로 자 이거의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 기울기 어때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지. 기울기가 매 시간대마다 증가하지. 이게 속도라 그랬죠? 속도가 어떻게 돼 있어? 매 시간마다 증가하지. 자 이거 기울기가 뭐라 했어? 가속도라 그랬죠? 가속도가 다 일정하지. 직선이니까 다 일정하지. 그래서 이 기울기를 따지는 게 미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면적을 통해서 가는 걸 우리는 적분한다.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야. 적분하면 어떻게 돼? 차수가 하나씩 높아지죠. 상수함수에서 1차 함수가 되고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가 되고 이거 적분하면 3차 함수가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의 기울기를 보면 이걸 미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기울기를 보면 얘를 미분한다는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역학에서 미분적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우리가 수학하고 접목시키지는 않는다. 우리 교과과정상 과학에서 먼저 미분적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거 미분이다 적분이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는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수학 문제에 나와요. 우리는 미분적분에서 수학 문제 나온다고. 근데 지금은 수학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아 이런 거구나. 아 미분적분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지. 그러면 A가 0보다 작았지. 그러면 뭐라고? 최초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 그래프를 가속도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를 일정하다.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값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이 면적이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지만 델타 V다. 얘 V가 뭐라 했니? 속도 변화량이다. 그런데
이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값이지. 그럼 감소한다는 뜻이잖아. 그 감소한다는 걸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나타낼 것이야.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 처음 속도에서 이렇게 감소할 거라는 것이지. 매 시간 감소하잖아. 처음 속도에서 점점 여기 특정 시간 t0라는 시간이 있어.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동거리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니? 시간에 대해서 이동거리 그래프는 얘가 가다가 이렇게 이차함수로 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t0가 되겠지. 기울기를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 기울기를 우리가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0이 됐잖아.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0이 됐잖아. 이 시험이 이 시험이라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커지죠. 절대값이. 점점 절대값이 커지지. 이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으로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A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A고 하나밖에 없죠. 이런 원리를 갖고. 그래서 가속도 법칙은 이 정도 그래프 이거 말고도 또 식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1법칙, 2법칙을 설명할 때 이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직 3법칙 안 갔습니다. 가속도 법칙까지. 그래서 요 지금 오늘 한 게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 그래서 노트에다가 보조 기억 장치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예쁘게 정리를 좀 해둡시다. 자, 지금 선생님 이렇게 해줄 테니까 지금 필기를 좀 하세요. 보이죠? 확대해줄까? 이 확대가 될까? 자, 지금부터 시작. 필기해. 다 쓰면 얘기해줘요. 옮겨줄게. 유찬아, 어떠니? 지금 한 거 좀 알아듣겠니? 어렵니? 그래. 이해했으면 됐어.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올 정도만 되면 돼. 일단 노트에다 정리해 놓읍시다. 유찬이가 공부 좀 하는 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지? 알아듣겠지? 좋아. 그럼 필기해 놓읍시다.
안 보이는 거 질문해. 잘 보이지? 우리 결국은 이 겨울방학 때 목표가 물리학 원의 노트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수업도 하지만 노트 한 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능수능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거 수업 한 번 듣고 문제풀이가 능수능하게 안 되잖아. 그래서 진행하면서 사실은 문제풀이 능수능하게 하는 거는 3월 달에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서 문제 계속 풀 거거든. 그때는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풀 거야. 그럼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런 측면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물리학 원이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진도를 나갈 거야.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진행하는데 아마 전자기 파트까지는 갈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딱 될 거야. 그리고 다시 3월 달에 돌아와야 돼. 앞으로 요 과정을 다시 할 거야. 그래서 중간고사 과정 해야 되니까. 니네 선배 중에 영훈이라고 있는데 걔 중위권 정도 됐었는데 우리 학원에서 걔 해갖고 계속 100점 맞고 있어. 물리는 1등이야. 독보적인 1등이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열심히 한번 해봐. 물리가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정말로 할만해. 재밌어. 그리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난이도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다 했어? 그래. 필기 잘하네. 나중에 필기한 거 나한테 찍어서 보내주고 그래야 돼. 이제 3법칙 남았지. 3법칙 하고 다시 이제 2법칙의 등하속도 운동식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 오늘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외우게 되는 내용이고, 그게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하고 실제 응용되는 거하고 이런 얘기 좀 해볼게. 뉴턴 운동법칙의 제3법칙이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우리 작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우리가 이제 작용, 반작용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수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하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A에서 B에 작용한 힘은 반대로 B에서 A한테 작용한 힘하고 그 힘이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별로 의미는 없는 그런 공식인데 이런 의미죠. 내가 A가 B라는 벽을 밀었는데 벽도 나를 밀더라는 거야.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걷는 것도 작용 반작용이야. 내가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었더니 바닥이 나를 밀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걷는 거야.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이렇게. 내가 바닥에 만약에 이거 갯벌이라고 생각해봐. 작용을 했는데 반작용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잖아. 못 걷잖아요.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거잖아. 물에다 작용을 줬는데 물이 나를 떠받쳐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걸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어느 마을에 스님이 찾아오는 거야. 근데 이 스님은 항상 손에다가 또 어깨에다가 새를 한 마리를 이렇게 다 얹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막 신기해하는 거야.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키면 스님 어깨에 또는 스님 손에 저 새는 저렇게 얌전하게 있냐.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또 그 스님이 왔는데 새가 바뀌었어. 다른 새를 또 이렇게 들고 오는 거야. 여기 어깨에다 달고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죠. 얼마나 많은 새를 훈련을 시켰으면 스님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오늘 아침에 만난 새라는 거야. 근데 스님의 어깨를 떠나지 못해요. 왜 그래?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새가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닫기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튕겨야 되잖아. 튕겨서 우연찮게 스님 어깨에 딱 앉았는데 스님은 이 새의 움직임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 새가 날아가려고 움찔하면 어깨를 살짝 빼는 거야. 어깨를 살짝 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얘가 뭔가 탕 치고 올라와서 날릴 수 있는데 하려고 그러면 스님이 어깨를 탁 빼는 거야. 손을 탁 뒤로 빼는 거지. 움직이려고 그러면 손을 탁 빼는 거지. 절대 이 스님이 날라주기 전에는 절대 날아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우리가 뭔가를 튕겨서 나가려면 밑에 작용을 했을 때 반작용으로 받쳐주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A가 B한테 B가 A한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거야. 작용점이 다른 데 있는 거야. 이게 작용 반작용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나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애매하지만 다른 내용이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평형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전혀 다른 얘기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르다. 힘의 평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하트 해가지고 공통점을 한번 써볼게.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에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힘의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거로 표시될 수 있지. 그러니까 F는 AB, F는 B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은 둘 다 공통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야. 공통성이야.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동일 힘이 동일 작용선상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동일 작용선상은 어떤 얘기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 해봐. 그랬을 때 동일 작용선에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면 이런 게 이제 힘의 평형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동일 작용선이 아니고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한다 해봐. 그럼 이게 평형이 아니고 돌아가 버리겠지? 이런 걸 돌림힘이라고 해. 그래서 동일 작용선이 아니면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동일 작용선상에 존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공통성이야. 그러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요. 차이점이 더 중요하니까 차이점. 작용 반작용은 어떻다?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여기는 작용점이 한 곳에 이렇게 작용. 서로 다른 곳에 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네요? 협력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력 계산이 불가야.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 합력이 얼마예요? 계산이 돼서 0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구별이 조금 애매모호하죠.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더 줘볼게. 그래서 여기 봐봐. 이제 봐봐. 여기 지금 출석부가 있는데 선생님이 출석부를 손으로 쳐볼게. 나는 지금 출석부한테
출석부한테 지금 여기에 작용점이 있지. 이렇게 돼 있어. 반면에 출석부는 어떻게 되냐? 출석부는 나한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치면 여기에 찍히잖아. 그죠? 나는 출석부한테, 출석부는 나한테. 어때요? 작용점이 다른 데 있지. 자, 나는 출석부한테, 출석부는 나한테. 아파요. 얘도 엄청 아플 거야. 그치? 나도 아프고 얘도 아파. 그래. 나는 얘한테 힘을 줬고 얘는 나한테 힘을 줬게 돼.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이에요. 합력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힘의 평형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연필 있지? 자, 연필 있지? 선생님 오른손, 왼손이야? 자,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자, 오른손이 연필을, 왼손이 연필을 30N 잡아 당겨. 얼마예요? 0. 오른손이 연필에 작용하고 있지. 왼손이 연필에 작용하고 있지. 작용점이 연필에 있지. 둘 다. 그래서 작용점이 동일해요. 그래서 합력이 0인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평형을 갖다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차이는 뭐다? 작용점이 한 곳에 있냐, 다른 곳에 있냐. 다른 곳에 있는 거는 계산할 수가 없다야. 됐어요?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게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거죠. 사과가 있어. 사과가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져 있고 지구가 있어요. 동그라미를 사용 그래서 이렇게 있다. 사과가 탁자 위에 저렇게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지구 위에 저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자고.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여기다가 뭐라 할 거냐면 중력. 그래서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겨. 선생님 사과를 점을 찍었어. 작용점이 사과에 있어.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죠? 또 뭐가 있냐면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우리 이거를 뭐라 그래? 만유력. 만유력은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사과가 떨어지는 게 중력 만유력이 아니에요.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야.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면 똑같은 힘으로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야. 지구를의 작용점이 있지. 어때요? 자, 사과를 지구를 서로 작용점이 다른 데 있지. 얘네 둘 관계를 보면 작반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 힘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힘이 우린 얘를 뭐라 그럴까? 수직 항력이라고. 수직 항력은 뭐냐면 책상면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야. 자, 어때요? 사과를 이렇게 사과를 근데 하나는 아래, 하나는 이쪽이죠. 합이 0이지. 얘는 힘의 평형. 그래서 힘의 평형은 F가 0입니다.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F가 0이면 관성이라고 그랬죠. 관성이면 처음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나 운동을 계속하거나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식탁 위에다가 탁자 위에 고스란히 사과가 있는 거야. 정지 상태. 정지 관성이지. F가 0일 때. 왜? 중력하고 수직항력의 합이 0이니까. 합력이 0이니까. 이건 힘의 평형이죠. 그래서 작반이냐 힘의 평형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력하고 만유력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 관계, 중력하고 수직항력의 관계는 힘의 평형 관계. 이렇게 구별하면 된다. 할 수 있겠니? 또 어떻게 있어요? 그림을 잘 못 보셨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에 자 이렇게 거미줄이 있어. 그리고 거미가 이렇게 있죠. 거미가 다리가 몇 개지? 6개인가? 이렇게 꺼내봅시다. 자,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기에 정지해 있는 상태야.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N이라는 분량을 가지고 이거 지구니까 N이겠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구가 거미를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일 줄 알아요? 거미가 얘를 끌어당기는 걸 보면 지구를 끌어당기는 걸 만유력이라고 할 거거든. 근데 거미 자체한테 또 작용하는 힘이 뭐 있어? 줄이 거미를 당기는 힘이 보이는 장력이라고 해. 그래서 중력하고 장력. 중력은 뭐예요? 여기다 쓸게. 지구가 거미 위지.
거미를. 그 다음에 장력은 뭐예요? 이건 줄이 거미를 잡아내는 힘이지. 자, 어때? 거미를 힘의 평형이지. 그래서 얘가 매달려서 정지 상태로 있는 것이지. F가 0이기 때문에. 반면에 만일력은 뭐예요? 얘는 거미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지. 그래서 지구를 어디 있어? 거미를 이렇게 되는 건 이거는 뭐야? 이건 작반이지. 계산하면 안 되는 값이지.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딱 떠오르면 일단 뭐 해야 돼? 힘의 평형하고 작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심화 과정으로 이제 문제가 또 나와요. 뒤에 가서 이제 할 건데 요런 것들이 이제 1법칙, 2법칙, 3법칙이다. 됐죠? 자, 이제 2법칙의 심화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볼게. 거기까지 칠판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해봅시다. 자, 뭐를 얘기할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그런 운동이야. 즉,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면 힘이 일정한 거야. 우리가 배웠던 거. 자, 꼭 외워야 되는 거. F는 M, 앞부분에서 했죠? 중요하다고 했어. 한 번 더 쓸 거야. 자, 우리 얘 단위는 뭐라 그랬어? 뉴턴이죠? 얘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이지. 얘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선생님,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왜 이래요? 이거 질문. 인간 질문 게시판에 엄청 많이 올라와. 맨날 설명해줘도. 자, 이거 다음으로 중요한 식이 뭐라 그랬어? A가 그랬죠? A는 어떻게 되죠? 델타 T분의 V 마이너스 V제곱 이거는 외우라 그랬지.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공식을 정이 공식이 아니에요.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얘 속도잖아요. 미터 퍼 세컨지.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나눠서 세컨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되는 거야. 가속도는. 별거 아니에요. 속력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줬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컨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게 가속도의 단위가 된다. 앞으로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의 제곱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F는 MA, A는 델타 T분의 V 마이너스 V 제곱. 또 나왔잖아.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명 3개 이상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쓸까? 가속도는 뭐라고요?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완화량이다.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 표시한 거일 뿐인 거고, 이걸 나중에 수학으로 가게 되면 뭐라 그랬다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럼 우리 그걸 가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지금 이제 복습한 거야. 앞부분 칠판에 쓴 내용을 복습한 겁니다. 그럼 이제 등가속도 운동 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얘를 이거 가속도의 정의잖아. 이 정의를 좀 예쁘게 써보자는 거지. 이거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되냐? 얘는 V0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물론 화살표까지 쓴다 하면 이게 1번식이야. 1번 공식이라고 나온 게 사실은 가속도의 정의를 그냥 이렇게 이해해갖고 예쁘게 쓴 거잖아. 이렇게 쓴 거야. 여기 AT 한 다음에 V 넘기면은 V는 V0 플러스 AT. 이게 우리 1번식이라고 얘기하는 등가속도 운동식입니다. 얘를 사실은 적분해야 돼. 적분을 배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선생님은 너보다 가방끈이 조금 기니까 나는 적분 알잖아. 혹시 배웠니 적분? 안 배웠어 상관없어.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런데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안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기하학으로 이걸 풀어줄 거야. 별거 아니에요. 자,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다 그려볼게. 자, 어떻게 된다 했냐 아까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된다 했지. 여기에 V0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시간 t까지 가는데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면적이 뭐예요? 이게 이동거리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분을 배워. 이 면적 구하면 적분인데 적분을 우리는 기하학으로 표현할 거니까 자, 면적 어떻게 구하면 돼? 요 면적하고 그 다음에 요 면적 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S는 이렇게 쓸 거예요. 사각형의 면적 플러스 삼각형의 면적 이렇게 쓸 거예요.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 V0 T 이렇게 되지. 삼각형 면적 구할 때 2분의 1의 밑변이 얼마예요? T죠. 높이가 여기서 여기가 얼마야? V에서 V0니까 V 마이너스 V0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v-v0가 뭐예요? at잖아. 이거 대신에 at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니?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별거 없어.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를 t 이퀄로 해가지고 t 집어넣고 t를 정리하면 이게 어떤 식이 나오냐면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이렇게. 이거 영어 단어 외우듯이 툭툭툭툭 외워줘야 돼.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시간 나면 자, 이건 중학교 때 고1 때도 했을 거야. 이 정도 공식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 1에 역학을 할 때 이 식을 모르면 뭐 포기한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 식은 외워야 돼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EAS는 V0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는 T가 없을 때 구하는 공식이야. 가속도하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있을 때 변이, 이동거리 구할 때 쓰는 식입니다. 자, 이걸 우리 고1 때 배웠던 거 복습을 지금 잠깐 해볼까?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자유낙하를 했다는 거죠. 기억나지? 자유낙하 운동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인데, 야, 우리 자유낙하는 어떤 게 자유낙하?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거잖아. 위에서 떨어진 거잖아. 자유낙하. 어떤 상황에 처음 속도는 0이지. A는 어떻게 돼? 플러스 G인 거예요. 자, 자유낙하니까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러면 아랫방향이 플러스인 거지. 아랫방향이 플러스인 거지. 아랫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중력으로 작용하지. 중력이 플러스인 거야. 그럼 중력이 플러스면 중력 가속도도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낙하 공식을 쓰게 되면 V는 이제 어떻게 돼? GT 이렇게 되겠지. V제가 어차피 0이니까. 그 다음에 높이 H로 할 거야. S 대신에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EGH는 V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와. 이거 물리 2에 가면 자유낙하 공식이라고 나와요. 근데 니네가 이미 통합과학에서 살짝 배웠다고. 이렇게 수평면에 떨어지는 운동에서 Y축 성분 있잖아. 그게 등가속도 운동이었잖아. 자유낙하 운동. 이 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심화가지고 뭐까지 알아두면 되냐면 여기서 연직 상방 운동. 던져올린 물질 운동이지. 그래서 연직 상방 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정확하게는 물리 2에 나오는 얘기지만 물리 1의 심화 과정으로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연직 상방 운동. 그러니까 뭐야? 던져올린 거지. 던져올린. 자, 최초 운동 방향 플러스가 위쪽 방향이야.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건 얘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어? 처음 속도가 분명히 0이 아닐 거란 말이야. A가 이제 위쪽 방향이 플러스니까 위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힘은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죠. 중력이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지. 이게 식. 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V는 V0가 있고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높이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2GH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식이라고 나오는 이런 공식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연직 상방 운동. 수직 방향으로 던져 올린 물체를 우리는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기본적인 공식들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하나만 외우면 각각의 운동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부호는 니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하다고 그런 거야. 최초 운동 방향이 플러스다. 던져 올린 건 위가 플러스고 자유낙하는 아래가 플러스다. 힘은 항상 아래만 작용하지 중력만 작용하니까. 됐어요? 이것도 필기를 좀 해봅시다. 자, 제3법칙 하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하고 다 썼으면 얘기 좀 해줘. 옮겨줄게. 배웠던 기억이 나니? 이거 고1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안 했었나?
기억나는 것 같아. 자, 일단 필기 좀 해봐. 제가 볼 수가 없어. 다 썼니? 옮겨줄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다 들어있다.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이네. 다 쓰면 얘기해줘.
필기가 좀 많지? 선생님 계속 필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일단 그러면 이론적인 내용은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실전에 대한 얘기를 너 배웠던 내용하고 또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하고 이런 얘기를 실전 얘기를 좀 잠깐 좀 해줄게. 그러면 아마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사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걸 어디다 응용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볼까?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자, 오늘 또 한번 이건 다 알아보니까. 자, F는 자꾸 선생님 써주는 이유는 머릿속에 익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다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식에서 등가속도 운동식이 나온다 그랬죠? V는 V0 플러스 A T로 그 다음에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 T의 제곱이더라.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해서 등가속도 운동의 기본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자, V는 GT다. 그 다음에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다. 2 G H는 V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 이거는 자유낙하 공식이라고 지금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겠죠? 연직 상방운동 던져 올린 거는 좀 심화가 좀 있고 그런 물리 2에서 다뤄지는 부분이야. 고등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문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내신으로는. 근데 이제 그건 뒤에 가면 또 이제 우리 내신 준비할 때 중간고사 준비할 때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 한두 문제는 내가 풀어주긴 할 거야. 이 정도가 이제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야. 이걸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할 거냐는 얘기야. 그래서 실전에서 응용하는 거에 이제 뭐를 풀어야 되냐면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풀 거거든. 운동방정식을 좀 복잡한 운동방정식들이 있어. 그건 오늘 언급을 안 할 거야. 그냥 아주 단순화된 운동방정식에 대한 얘기.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운동방정식은 뭐를 구하는 거야?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미지수를 구하는 거거든. 우리가 미지수 A를 구한다가 운동방정식을 푸는 거야. 미지수 A만 구하면 게임 끝나거든. A만 구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푼다의 가장 핵심은 미지수 A를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럼 선생님이 예시로 문제를 한번 내줘 볼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 지점은 3kg짜리 문제가 있는 이쪽으로 내가 9N의 힘을 끌고 있어. 그랬더니 이 유찬이도 이거 한번 세탁박스 정도 된다 그래봐. 3kg짜리 세탁박스였는데 내가 이쪽으로 9N을 끌었어. 그랬더니 지도 먹겠다고 3N을 끈 거야.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겠니? 이제 보이니? 이게 우리가 합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합력이 오른쪽에 6N 보여? 오른쪽으로 6N이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합력은 우리 F는 어떻게 돼? 9 마이너스 3 그래서 6N이라고 합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래? 합력이라고 하고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합력 이퀄 운동을 하게 하는 알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알짜 있는 F는 NA 이렇게 쓰는 것이야. N은 얼마예요? 3kg에 A를 따라가서 A가 얼마인 것이 2m/s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운동방정식을 다 푸는 것이지. A를 구한 거야.
미지수 A를 구하는 게 운동방 정식을 푸는 거라 그랬어. A만 구하면 게임 끝. 자, 이 A를 가지고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 상태로 4초 후에 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4초 후에 속도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4초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0 플러스 2 곱하기 4 얼마예요? 8m/s. 이 상태로 계속 끌려가면 너 유찬이 너 끌려오는 거야. 4초 후에는 어떻게 된다? 속도가 8m/s가 되는 거지. 됐어? 이 상태로 그대로 끌려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초 동안 이동거리 어떻게 될 거냐니 뭐를 구하면 돼? 두 번째 식 S 구하면 되는 거야. S 4초 얼마예요? 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 얼마예요? 16m 이렇게 되는 것이지. A만 구하면 저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어. 속도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 즉 변이도 구할 수 있지. 또 뭐도 구할 수 있어? 자, 세 번째 R자리는 한개 우리를 W라고 하잖아. W는 어떻게 되지? F 곱하기 S죠. F가 R자리 얼마였어? 66T였지. 이동거리 얼마였어? 16m였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66, 36, 26줄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1에너지까지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더 확장해서 1단원 마음 뒷부분에 가면 1과 에너지 나오거든. 역학적 에너지 보조 1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A만 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런 예시가 물리학 1에서 계속 문제로 나오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물어보고 4초 동안에 운동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냐,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냐. 처음엔 정지였으니까 0이었겠지. 운동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되니? 키네틱 에너지 EK는 물론 공식도 알아야 되죠. MV의 제곱 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자, 2분의 1 곱하기 3kg 곱하기 속력이 얼마였어? 4초니까 8의 제곱이죠. 8에 64에 들어가서 32에 3이니까 3이 96줄이지. 이렇게. 아하! 일에너지 한 일만큼이 운동에너지가 증가했구나.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일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이죠. 그래서 일을 해준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뀌더라. 유명한 정리입니다. 일에너지 정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방 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가 이런 거고 결국 운동방 정식을 푸는 게 A를 구하는 거야. A만 구하면 이게 게임 끝나는 거야. 다 나오잖아. 물어보는 거 모든 역학적인 물음을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 즉 미지수 A를 구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복잡한 운동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내용이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거예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우리 이제 복습이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질 운동. 이건 고1 때 했던 내용이잖아. 이거 되게 어려워했었잖아, 너네. 그래서 어떻게 되니? 요렇게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높이에 있는 이런 건물 같은 데서 여기 이제 물체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를 얘를 갖다가 V0라는 속도로 던졌단 말이죠. 수평면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지. 바닥에 떨어지더라.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을 T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3초라고 해요. 3초 후에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원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게 사실 물리2예요. 근데 물리2 내용이 고1 때 나왔던 거야. 2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이걸 1차원으로 바꿔야 돼. 이거 바꾸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 서치라이트 같은 걸로 위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도중에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것이지. X축 성분만 보고 싶은 거지. 그랬더니 얘가 이동하는 모습이 이렇게 등속 운동으로 찍히더라는 거야. 등속 운동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찍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성분은 V0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됐어요? 네. 만약에 V0가 뭐 예를 들어서 3m/s 이렇게 됐다. 3m/s로 던졌는데 3초 후에 떨어졌대. 그러면 우리는 요 수평 도달거리 이거를 구할 수 있죠. 이거는 V0에 T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수평 성분이니까. 그래서 얘는 3m/s고 그 다음에 3초 동안에 이동했으니까 얼마? 3, 4, 9m를 이동했을 것이야.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얘가 아래로 떨어질 때 아래로 떨어지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지. 아래로 떨어지면 더 빠르게 점점 이유는 뭐예요? 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빛을 비추면 된다는 얘기죠. 이쪽에다 빛을 비췄더니 3초 후에 떨어졌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점점 빨라지더라는 거지. 얘 이만큼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식, 즉 그러니까 뭐야? 이 자율학학공식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여기다 적용이 돼. 그랬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여기의 속도, 우리의 목표는 뭐였어요? 높이 h 구하는 게 목표였지. h가 얼마일 거냐? 그죠? h가 얼마일 거야? h 바로 나오잖아. 2분의 1 gt의 제곱이잖아. 자, 얼마에? 2분의 1 곱하기 g를 10으로 합시다. 10m/s 내 3의 제곱. 그럼 3, 3, 5, 45m. 아하, 45m. 45m를 뛰어내리면 3초 후에 빡 깨지는 거야. 45m면 한 3m 잡으면 15층? 15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3초 후에 바닥에 빡 깨지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치? 이게 Y축 성분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는 고1 때는 이것만 계산했잖아. 이제 이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얘가 Y축 성분이어야 되는 것이지. 얘가 Y축 성분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닥에 꽂히는 이걸 V의 Y축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VX 성분, 이게 정확하게는 VX 성분이거든. 그래서 VX 성분은 주어졌잖아. 3m/s로. VY 성분, 바닥에 수직으로 꽂히는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 있는 GT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니? 3.4 30m/s겠지. 바닥에 꽂히는, 그럼 바닥에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도 구할 수 있고 2분의 1 mv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학적 에너지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제 고1 때는 그냥 단순히 R하고 H 구하는 것만 했었다고. 그래서 이게 2차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물리 2에 있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니네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 적용되는 게 이런 내용이다.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볼게.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는 아까도 잠깐 선생님이 그려줬는데 AT 그래프 있고 VT 그래프가 있고 ST 그래프가 있어. AT 그래프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고 VT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ST 그래프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변이 그래프지. 그래서 여기에 시간 가속도 그래프부터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AT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가 가속도 그래프인데 여기가 얼마로 할까요? 2m/s 제곱. 그 다음에 여기 0이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m/s.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어. 이거를 VT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이거를 ST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직접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이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이죠? 이렇게 하면 다 들어오겠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눈에 잘 보이게 하면 선생님 색깔로 넣을게.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그래프로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럼 이제 얘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적분해야 되겠지. 여기가 2초고 여기가 4초고 여기가 6초라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이 면적을 구해야 되죠.
여기는 0이니까 없고 이제 아래 면적 0이 있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했어? 델타 V라고 했죠? 뭐라 했지?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죠? 근데 그 값이 플러스 값이지. 그러니까 증가했다는 뜻이야. 반면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0 밑으로 있잖아. 그래서 얘는 델타 V인데 얘도 역시 속도 변화량이지. 근데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0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지. 그러니까 감소했다는 얘기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됐어? 이 그래프를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VT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처음이 정지에서부터 출발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0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럼 이제 0에서부터 2초까지 얼마 증가했어? 4m 퍼 세컨드 증가했죠. 4니까. 그래서 델타 V가 4m. 그러니까 4m가 상수함수인데 한번 접근한 거니까 이제 뭐 해야 돼? 1차함수가 되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올려봅시다. 2초까지 얼마나 돼야 되는가? 4m/s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0이죠. 2초에서 4초 동안 0이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더라. 크게 그렸나?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6초. 그래서 4m/s. 이게 바로 뭐야? VT 그래프. 됐어요? 자, 이번에는 ST 그래프를 이대로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또 뭐 면적을 구해야 되잖아. 이 면적 얼마냐? 428에 4지. 4m. 요 면적 얼마니? 여기는 2고 4니까 8m. 요 면적 얼마니? 2, 4, 8이니까 4m. 이렇게 되네. 그래서 각 구간별로 0에서부터 2초 동안은 4m 같고 2초에서 4초 동안은 8m 같고 4초에서 6초까지는 4m 같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1차 함수고 3차 함수고 1차 함수지.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동거리가 만들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가 이제 0초에서 2초까지 2, 4, 6 이렇게 해볼까요? 0초에서 2초까지는 어떻게 되겠어? 4m를 갔어. 4m 가면 얘가 2차 함수꼴로 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증가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면 2차 함수가 이런 꼴이 되겠지. 그래서 4m 이렇게 갈 겁니다. 수치를 써줘야죠. 자,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는 어떻게 돼? 8m를 이동해야 돼. 여기서 8m 가면 이렇게 증가하겠지. 직선으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여기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4m에서 8m 더하면 12m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제 감소하지. 감소하니까 이 참수꼴로 감소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 참수가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가는 게 16m.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도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고 식으로도 능수능란하게 계산해서 속도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하고 이동거리도 구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뭐야? 운동량, 충격량도 구해야 되고 운동 에너지도 구해야 되고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물리학 원을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 공식, 왼쪽에 있는 이 공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한번 적었기 때문에 살짝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지금 한번 좀 필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운동방 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복잡한 운동방 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서 A를 구하면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V도 구하고 S도 구하고 T도 구하고 이런 걸 구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거에 확장해서 그래프 문제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묻는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선생님이 지금 소개를 한 거야. 일단 적어봐. 왼쪽에 있는 공식은 아까도 쓴 거니까 선생님이 건너뛰었어. 여기서부터 운동방정식을 푼다부터 필기를 해보세요. 고1 때 했던 건 좀 기억이 나니? 저거? 이거.
저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이해가 됐니? 상수함수 적분하면 1차 함수, 1차 함수 적분하면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증가하면 이렇게, 감소하면 이렇게. 기울기. 되도록이면은 초반에는 좀 필기할 것 좀 다 해줘야 돼. 왜냐면 뭐 아는 거 빼놓고 뭐 아는 것만 하겠다, 저기 모르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보려 그러면 네 노트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판서해준 거 다 필기를 하세요.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혹시 네가 물리 원을 수능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수능 시험장까지 갖고 가야 되는 노트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또 다른 수업 들으면서 또 만들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지금 만들어서 계속 덧살을 붙이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 썼니? 아직 다 못 썼나? 다 했어. 자, 오늘은 한 이쯤 하고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거 여기 보면 그래프 얘기를 잠깐 좀 더 해볼게. 잠깐만 하면 여기 보면 자 봐봐 AT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아까 부분에 살짝 설명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가 시간 t에 대해서 여기가 A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0이잖아. 0보다 작은 값이 이렇게 있다 해봐.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계속 시간 t에 대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얼마로 간다 그럴까? 여기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라고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그리고 처음 속도가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할까요? 4m/s 있다 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시간 몇 초 동안? 6초 동안 간다고 해봅시다. 6초 동안. 그럼 얼마로 가거니? 6이 12.
속도 변화량이 델타 V가 얼마가 된 거야? 12m/s가 변화량이 된 거지. 근데 그게 마이너스 값이지. 이렇게 돼.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V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가 4m/s부터 출발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8m/s가 돼야 되겠지.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12가 돼야 되니까. 이걸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어디를 끊고 지나갈 거냐? 이런 거 중요하겠지. 이 시간. 그죠? 답은 네가 풀어봐. 이 상태로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뭔지 몰라도 이렇게 돼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것인 거지. 뭐 그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가겠지. 그랬을 때 이 꼭지점의 시간이 얼마일 거야? 이 시간하고 이 시간이 같은 거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공식에다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풀어도 되고, 이거 T절편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기울기가 얼마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얼마야 될까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4가 돼야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되려면 여기가 6초 되는 그 다음에 4초, 6초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가 6초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2초.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더 내려가겠네. 얘는 6초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가 4초 됐네. 그죠? 이걸 따져야 돼. 그럼 원래 출발했던 데보다 더 뒤에 반대편에 가 있는 거죠.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더 뒤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세세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나오는 거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때 조금 다양한 형태가 나온다. 그리고 요 t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요 상태가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속도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변하더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t야. 만약에 던져 올렸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이죠. 올라갔다 떨어지는 구간이 이 꼭지점 구간이지. 운동 방향이 전환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내용을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런 내용들, 물리학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 역학에서 그걸 좀 선생님이 좀 광범위하게 운동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여기 이제 작용, 반작용 얘기가 좀 많이 안 나왔죠. 작용, 반작용은 이제 운동 방정식 풀 때, 실제로 방정식 풀 때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이해를 해야지 운동 방정식을 잘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할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여기 그래프 지금 추가한 거 그거만 좀 써놔봐.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 그리고 각 점들이 의미하는 바를 물어본다. 얘가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는지를 물어본다. 유찬아, 첫 시간이었는데 좀 어때? 할만했어? 같이 만나서 했으면 좋았을 걸. 다음 주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시다. 뭐 온라인으로 해도 수업 시간하고 똑같이 별반 차이는 없어요. 이제 졸리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그래 다행이다. 어렵다고 안 느껴서 이 정도 이해하면 뭐 물리학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우리 또 화학 시간에 만나야 되나? 그때 좀 만납시다. 그래. 고생했어.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노트 필기한 거 찍어서 선생님한테 좀 올려줘봐. 잘 필기했나 좀 한번 체크해줄게. 오늘은 뭐 숙제는 따로 없어. 교재 받아가서 이제 아직 문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속력, 속도 이런 것 좀 이제 다 아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역학적인 부분 그쪽 문제 있는 거는 우리 교재 그 방금 도착했거든. 그래서 받아가서 1단원 한번 풀어보면 돼. 일단 내용 정리하고 노트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어. 안녕. 다음 시간에 봐. 아, 그래.